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미니 테스트입니다. 교과서 152페이지입니다. 미니 테스트 1의 1번과 2번 글의 목적과 심경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3번 글의 요지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f facial movement, facial, 그렇죠? 얼굴의 움직임은 have so much variation. variation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변이, 변종,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얼굴의 움직임에 아주 많은 변이, 다양한 얼굴의 움직임이 있다면 어디에서요? Emotion category. 감정의 범주. 예를 들면 어떤 감정? 그렇죠. 두려움의 감정의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많은 변이, 많은 종류의 얼굴의 움직임이 있다면 you might wonder,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왜 우리가 뭐죠? natural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뭐한 게, 그렇죠. 이게 목적어고 이게 진목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해할 거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의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wide-eyed face. 눈이 커진 얼굴, 눈이 휘둥그레진 얼굴. 눈이 휘두러진 얼굴이 universal fear expression, 아주 보편적인 두려움의 표현이다 라고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말을 굉장히 지금 아주 꼬아서 하죠. 자, 어떤 말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두려움이라는 말 속에 담긴 표정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진 이 표정을 갖다가 두려움이라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게 굉장히 여기 variation이 많으면 눈이 휘둥그레진 거 이거 말고도 다른 두려움의 표정이 있을 건데 왜 이걸 갖다가 꼭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것이 원더합니다. 궁금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the answer is that it's a stereotype.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스테레오타입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이 symbol, 요거 두 개는 하나의 동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징인가 하면요. 그것은 딱 들어맞는 상징이에요. 어디에? 우리의 잘 알려진 주제에, 우리의 문화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그런 상징이에요. 뭐가? 휘둥그레진 얼굴. 그것이 두려움을 뜻하는 것.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얼굴이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얼굴에, 그렇죠? 얼굴 감정을 읽을 때 그 표정이 아주 우리는 전부 다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 universal. 다시 말하면 눈이 휘둥그레진 거는 전부 다 저거는 좀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자, preschool teach. 자, 유치원은요, 가르쳐요.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이죠? scold, 여러분 뒤에 나오죠? scold, 얼굴을 찡그리다, 이런 말 나오네요. 자,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화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but, 입술이 빼쭉 나온 것, 이 사람들은 좀 슬프거나 막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They are culturally shorthand은 뭐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이제 우리 문화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관습이에요. 관습. 그렇죠?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면 그것이 화나는 걸인 걸 알고 입이 툭 튀어나왔으면 뭔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You see them in cartoons.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봐요? 만화에서도 보고, 그렇죠. advertisement. 광고에서도 보고 in the face of dolls.
인형에서도 보고 심지어 이모지스가 뭐예요? 이모티콘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endless array of imagery 수많은 이미지와 아이콘그래피 뒤에 나오죠. 뭐 어떤 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종교나 신화에 나타난 작품에 나타난 인물 형상인데요. 하여튼 수많은 그림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찡그리고 있으면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면서 찡그린 얼굴이 바로 화난 얼굴인 걸 알 수 없죠? 그렇죠. 위에서도 보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에 봅시다. 그 뒤에서도 보면 자 텍스트북 이러한 교과서도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갖다가 심리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요. 테라피스트 이러한 치료자들도요 가르치죠. 그것들을 환자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미디어 그렇죠. 대중매체가 그것들을 또 퍼뜨리네요. 아주 널리 throughout the Western world 서양 사회에. Now wait just a minute. 자 잠시만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You might thinking 당신은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낸다는 거. 뭐를 이러한 표정을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내고요. 우리 모두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묻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작가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그죠? 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보편적 인식은 왜 그래요? 가르치기 때문에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글 전체에서 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주제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주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봐도 어떤 얼굴의 표정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은 대부분 보편적인데 그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부 다 우리는 배우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 learn이라는 게 이 지문에 있어서는요, 이 learn이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빈칸 문제로 나타낸다. 그러면 요런 거 정도? 아니면 이거 전체 정도? 이게 하나의 빈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제는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다른 주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요. 주제 문장이 한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보통 한두 번 그렇게 나올 때는요, 중간에 그 주제문을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나 근거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student, 자, 학생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자, struggle, 싸우고 있는 학생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뭐에 대해서요? visual spatial, 시공간적, 이런 말이겠네요. 시공간적 작업 기억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공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요,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뭐에? 그렇죠? 수학과 과학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시공간에 대한 지각력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학과학 공부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처럼 여러분 선생님처럼 수학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수학만 보면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시공간적인 작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In order to do well, 잘하기 위해서 this kind of test, this kind of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요 수학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visualize하고 manipulate 하는 것을
그렇죠? visualize, 시각화하는 거죠. 시각화하고 조작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이미지를.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조작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리면서 시각화하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굴려내야 돼요. Think of,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How you solve physics problems. 당신이 물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또는 answer questions about cellular division. cellular division. 뭐예요, 이거? 세포분열이에요, 세포분열. 세포분열에 대한 대답들을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The brain needs to be able to.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이러한 것들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앞에 나오는 뭐하고 비슷해요? 시각화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hold these images in mind. 마음속에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manipulate. 조작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보고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리고 the hold answer. 그리고 마음속에 그 답을 담고 있어야 돼요. 뭐 하는 동안에. The student record it on paper. 학생이 그것을 페이퍼에 적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페이퍼에 적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잘 굴리고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Students who build their visual spatial ability early in life. 삶에 있어서 삶의 초기에 시공간적 능력을 건설하는 학생, 만드는 학생. 그렇죠? 어릴 때에 시공간적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키우는 학생은요, 나중에 더 successful, 더 성공적입니다. 뭐가 더 성공적일까요? 매스와 사이언티스트에 있어서. 여기에 그러면 대충 나왔네요. 그렇죠? 시공간적 능력은 수학과학 능력과 아까 상관 있다라고 했는 거, 이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 말하고 지금, 요 뒤에 요 밑에 요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렇죠? 그럼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이 된다는 말이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주제예요, 주제. 이게 주제예요. 바로 여기에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 봅시다. 그렇죠? 자, preschool teachers. 유치원의 학생들은요, who focus on building their students' visual spatial skills.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주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reschool teachers 이게 주어가 되고요. 여기 who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 skills까지가 who가 이끄는 관계의 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시공간적 스킬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선생님은요, enhance, 강화하죠. 이거 강화하다. 그죠? 세게 하다. 뭘 올려주다. 이런 말이에요. enhance development of these regions. 이러한 영역의 발달을 갖다가 아주 잘 시켜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또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어요. 동사가 나오고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병렬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influence students learning in subsequent years. 그 후의 연도에 그 후 몇 년 동안의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because experience changed the brain. 자, 경험이 두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early experience. 그래서 초기에 이러한 경험들은요,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요. 이러한 과정들을요. 그렇죠? 뭐 하는 과정에서 in the developing brain. 이러한 이제 뇌의 발달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이제 강하게 됩니다. making them more robust. 그렇죠? 그것들을 더욱더 강하고 튼튼하게 그 삶에서 후에 나중에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까 주제문 거기에서 나왔죠. 요 뒤에 요 내용은요. 앞에 주제를 갖다가 하는 부연 설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연 설명.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시공간적 능력을 어릴 때 키우는 것이 뭐의 능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수학,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 자, 여러분 보면 아까 나왔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일 앞에 나왔던 이 문장, 그죠? 이 문장과 요 뒤에 칠해놨던 이 문장, 요 두 문장 있죠? 이게 주제문인 거예요, 주제문. 그래서 주제문만 찾으면 여러분 답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답을 이야기하면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간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학과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 딱 이 주제예요. 여러분, 요지는 주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지는 주제.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제목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4번까지 했고요.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밑줄 친 detour. 여러분 detour가 무슨 뜻이에요? detour. 그렇죠. detour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다는 뜻입니다. 우회하다. 또는 뭐 돌아서 가다. 그렇죠? 둘러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n the basis of a knowledge genre. 그렇죠? 어떤 장르, 한 분야, 어떤 장르 등등의 어떤 지식에 기초해서 어떤 한 장르의 어떠한 장르들의 어떤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는요, as spectator 뭡니까? 구경꾼, 방관자.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 film에 대한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관객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관객으로서 그 영화를 기대하죠. 어떤 영화예요? We are watching.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수식하는 관계절입니다. 여기에는 뭐 대시나 위치 정도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겠네요. The film we are watching.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화를 기대합니다. 뭐 하기를 기대할까요? 그 영화가 follow, 따라가기를, 한 특별한 논리를 따라가기를, 그렇죠? 한 특별한 논리의 전개를 따라가기를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한 장르, 어떤 영화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지식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액션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릴러한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연결되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어떤 그러한 논리의 전개 또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멜로물이다. 또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는 무슨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 지식에 근거하면서 그 영화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while we are watching the film,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we will always,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갖고 있어요. 뭐뭐에 관한, 뭐에 관한, how it will continue. 그것이 어떻게 계속 연속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대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films, 그래서 영화는요 항상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접속사겠죠. The audience, 영화는 항상 생각하기를, 자, 청중들은요 적극적으로 participate in, 참가할 겁니다. 참가하다는 뜻이죠. 참가합니다. 어디에? 진행 중인 과정에 참가한다. 뭐 함으로써? 가설을 세웁니다. 무슨 가설을 세우죠? What will happen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스스로 가설을 세우면서 관객들은 그렇게 그 영화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readjusting, 다시 적응하는 거예요. 그 expectation, 그 기대를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리고 by adapting their expect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그거에 일치하게 따라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ongoing process. 자,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아마 어떻게 될 것 같다.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는지 뒤에 이 스포를 갖다가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가설을 갖다가 이미 마음속에 세우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우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내 가설이 틀려서 또 다른 가설을 또 세우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readjusting, 새롭게 적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by adapting,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자기가 이때까지 본 어떤 영화의 그 줄거리에 따라서 또 새롭게 어떤 expectation을 가지면서 거기에 다시 adapting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시 말하면 직진 안 하고 아까 detour 나오잖아요. 둘러간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한 방에 가지 아니하고 가설 세웠다가 아니 이거 아니네 또 거기서 또 어떤
뭐 일들이 벌어질 때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드웰과 톰슨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 한번 봅시다. Emphasizing that our involvement in works of art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such expectations. 여러분, 이 문장을요, 색깔을 잠깐 다르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film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색깔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 1이 나왔고, 동사 1이 나왔습니다. 이게 접속사죠. 접속사고요. The audience, 주어 2가 나왔고, participate, 동사 2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y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가 by가 이끄는 전치사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by 전치사구가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일종의 그러면 뭐가 되나요? 수식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삽입절이네요. 삽입절. 자, 이거 전체에 대한 말들을 썼는데 누가 썼냐 하면 이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보드웰부터 탐슨 라이트 요 부분을 갖다가 요 앞으로 갖고 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ordwell and Thompson's write that themes requi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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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emphasize 강조하죠.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에 그럼 주어는 보드웰과 탐슨이 되는 거잖아요. 요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emphasize 이거는 뭐예요? 분사구문이란 말이에요. 분사구문. 그러면 분사구문은 주어가 지금 없으니까 이 글 전체의 주어가 보드웰과 탐슨이잖아요. 이 탐슨이 또 emphasizing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어떤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참여는요. 뭐뭐에 달려 있어요. 그러한 기대에 달려 있는 거예요. To a extent 하면 어느 정도거든요. 근데 great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은 정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주 많이 이런 말, 그죠?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의 예술 작품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러한 기대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체가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떼내서 보게 되면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논리적 전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요. 다시 가설을 세우고요. 거기에 다시 적응해서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expectation을 가지는 것이 보통 청중이 그러한 예술 작품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이 보드웰과 탐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point of course. 자, 핵심은요, 나오네요. 포인트는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theme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themes and other works of fiction never take a direct route to their goal. 이게 주제문입니다, 주제. 이런 영화나 다른 픽션 작품들은요, 결코 take a direct route, 직진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목표에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설을 세우고,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다시 거기에 적응하고, 또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왔던 detour.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detour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 게 이 문장의 이 문제잖아요. They constantly refute 밑에 나오네요. 뭐가 틀리면 보이다. 그렇죠? 자, 그들은 지속적으로 refute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강요하는 거예요. Change our hypothesis. 우리의 가설을 갖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그 가설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ften it is not the goal at all. 전혀 목표가 아니에요. Not A but B죠. 그죠? 목표가 아니에요. detour예요. 우회예요. 우회. That is most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은 우회예요. 우회. 됐죠? 일종의 강조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조구문.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표에 다다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제도 나왔고 주제문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이 디투어가 우회한다는 말은 이런 과정을 의미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기대, 예측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구성, 플러스는 구성이거든요. 그 구성에 대한 예측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영화의 사건에 기초하여서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번으로 들어가 보죠.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주제 문제네요. 주제 문제, 요지 문제, 제목 문제 다 똑같습니다.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을지 또는 뭐 영어로 되어 있을지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차이인 것 같고요. 6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두 문장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일 것이다에 대한 이제 예상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장이 어렵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더라도 읽어보면 뒤에 가서 그 문장의 앞문장을 이제 이해시켜 줄 때가 많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y. 자, 연구하네요. 사람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grappling with 밑에 나오네요.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씨름하다. 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grappling, people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분사입니다. 수식하는 분사죠. 자, 노력하는 사람들, 뭐에 대한 노력이에요?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studies, 복수죠. 그래서 여러분, 복수 동사가 오는 겁니다. shows가 아니고 show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일치 문제 아주 좋네요. 여러분, A of B 하면, 요 앞에 studies of people, A of B 하면, 앞에 나오는 A가, 앞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가 된다는 사실이 있고, 여기 studies, 복수니까, 그죠? show. 자, 주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보면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연구 결과겠죠? 그러면 이 글 전체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해보면 뭐겠어요?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이 연구 결과는 사실은 틀리더라. 요 두 가지 정도로 뒤에 글의 내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연구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The majority of, 대부분, 뭐의 대부분? respondent. 그 반응자들, 대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말하기를 they derive, 뭐뭐로부터 끌어오다, 어디로부터 유래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들은 얻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얻더라. 뭘 얻었습니까? 이익을 얻더라. 뭐로부터? adversity가 뭐예요? 그들의 역경이나 고난, 고통 이런 걸로부터 오히려 이익을 얻더라. 여러분 이 연구의 그러면 주제가 뭐겠어요? 연구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던데 어떤 이익인가 하면 자기가 겪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오히려 엎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부터 오히려 더 이점을 찾아내고 이익을 보더라, 이익을 가져오더라. 그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이 아니고요. 이 글의 주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까지 두째 줄까지 온 이 문장 안에서 이 연구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역경으로 인해서 이점을 얻는 사람들이더라. stressful events.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어떤 사건들은요. sometimes force A to B 앞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사람들로 하여금 develop new skill, 새로운 스킬을 develop, 발전시키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뭔가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면요. 나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도록 만들어요? 요 2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에서 계속 이어지는 2 부정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2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강요를 하든지 또는 re-evaluate, 재평가하는 거예요. evaluate 하면 평가하다니까 재평가예요. 재평가.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평가. 나는 이때까지 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뒀던가? 나는 밤에 치킨을 야식으로 먹는 것을 우선순위를 뒀던가? 아니면 그것을 참고 운동하는데 또 우선순위를 뒀던가?
하여튼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인생을 새롭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선생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밖에 한번 나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던 거구나. 일상의 감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 이러한 역경과 고난들에 대한 뭐예요?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acquire new strength,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stressful events가 새로운 어떤 뭐 평가나 새로운 통찰력이나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구나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앞뒤의 내용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는 말이니까. Adaptation process initiated by stress. 자, 적응 과정. 어떤 적응 과정이에요? 스트레스에 의해 시작된 적응 과정. initiate 하면 무엇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PP로 쓰여서 하나의 수식 분사입니다. 수식 분사. 뭘 수식하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적응 과정은 can lead us personal change for the better.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변화, 더 나은 변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고 계시죠? 그렇죠. derived from benefits from their adversity. 같은 말이죠? 그렇죠. stressful event가 뭐 해요? develop new skill을 하고요. 뭐 learn new insight. 이게 전부 다 위에 나오는 요 benefit의 하나의 benefit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똑같이 다른 말로 하니까 뭐예요?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 나아지게 만든다. 지금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스터디는, 그죠? 어떤 스터디인가 하면 measured, 측정했네요. 참가자들의 어떤 노출 정도, 뭐에 대한 노출 정도, 37가지의 주요 부정적인 사건, 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그런 37가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측정한 하나의 연구는요, 주어겠죠? 이게 동사입니다. 그렇죠. 연구는 발견했는데 curvilinear 곡선 관계를 이어서 곡선 관계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방정식의 어떤 그래프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런 곡선 관계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lifetime adversity 역경과 뭐 사이에 정신적 건강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poor mental. 자, 여러분 봅시다. 뒤에 요 앞에부터 해석해 봅시다. 높은 수준의 역경은요, 아주 높은 수준의 역경은요, predicted poor mental. 그렇죠. 아주 별로 좋지 않은 mental, 별로 좋지 않은 정신 건강을 예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면요,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expected, 생각했던 대로. 하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We had faced intermediate level. high level이 아니고 intermediate. 이게 뭐예요? 중간에 이런 말이잖아요. 적절한 중간 정도의 수준의 adversity. 여기에 직면한 사람은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역경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게 만들고 더 좋게 이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너무 높으면 어떻다고요? 정신건강이 안 좋고 중간 정도의 이것은 정신건강에 아주 좋더라. healthier than those who experience little expected. little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경이 거의 없는 사람들, 거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 다시 말하면 적절한 수준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도 겪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연구는 또 뭐에 대해서도 말하는가 하면 suggest는 제안하는 말도 되지만 뭐 말하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또 제안을 하는가 하면
moderate amount of. 그렇죠? moderate amount of stress.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 그게 뭘까요? intermediate.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렇죠?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foster,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resilience, 회복력. 그렇죠? 회복력을 아주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e follow-up study. 그 뒤에 나오는 이 스터디는 또한 found, 발견했는데요. 비슷한 연관관계를, 링크를 발견했어요. 뭐와 뭐 사이에? amount of lifetime adversity. 그렇죠? 이 일생 동안의 역경의 양과 subjective responses to laboratory stresses. 이러한 어떤 피실험자의 반응과의 관계, 뭐에 대한 laboratory stresses, 이러한 실험실 안의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견했어요. 그 결과들이 여기에 또 나와요. 이게 진짜 이제 요 마지막에 말은 일종의 하나의 뭐인 것 같아요. 하나의 진짜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중간 수준 정도의 역경은요, predictive. 예측을 하는데요. 뭐를 예측해요? 최고의 회복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having to grapple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어떤 적당한 양의 펜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아마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요? 회복력을. 그렇죠? 미래의 스트레스를 맞서는 데 있어서 주제는 나왔죠? 스트레스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 적당한 수준에. 몇 번에 나오나요, 답이? 그렇죠. moderate stress의 긍정적 효과. 그렇죠? 뭐에 대한 효과? 회복력에 대한 효과. 답답 나왔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 글에 이제 제목 문제입니다. 제목 문제.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는 삽니다. 시대에 사네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아주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in which가 나옵니다. in which. 여러분, 요 글에서는요, in which가 두 번이 나와요. 자, 또 봅시다. Much is being asked of us. 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in which는 어떻게 해석하라 했나요? 갑자기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연속으로 오면 여러분 해석에서 여러분 당황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끊어주고요. 앞에 거 하나 해석하고요. 요거 따로 해석하고요. 세 번째 거 이렇게 따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which가 뭐예요, 여러분? which. 그렇죠? times입니다. times. 이 선행사입니다. 자, 우리는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in the times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times를 했으니까 which가 in the times 그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요.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와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왔을 때의 해석과 뭐예요? 문장을 3등분해라. 그래서 따로 해석해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훨씬 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딱 이 방법이 잘 안 통하는 문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10개 중에 9개는 통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we live at a time. 자, 우리는 삽니다. 어떤 한 시대에 삽니다.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죠. when, 이거는 관계 부사입니다. 자, 어떤 시대에 사는가 하면요. We are less and less able to listen.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적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점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시대에 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 말만 하는 시대란 말이겠죠. 그리고 really hear one another in a society. 그리고 사회, 어떤 사회?
서로 정말로 듣지 못하는 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less and less able to에서 listen과 hear 이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요 앞에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석을 붙여서 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서로에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또 when 또 관계부사입니다. 이것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하면요. those with different views. 서로 다른 관점과 신념과 배경.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 신념,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cast해요. 여러분 문장에 cast as가 나왔죠? cast as 하면 뭐뭐로 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로 뭐 생각이 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 또는 남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니까 앞에 나왔듯이 뭐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서로 간에 들어주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at this time 이러한 시대, 어떤 시대 또 나오네요. when 관계부사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또 관계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인데요. 자, great force is political. 정치적인 힘, 아주 큰 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변화의 힘이 모두 휩쓸어버려요. 휩쓸어버린 거죠. 뭐를 휩쓸어요? 세계를 휩쓸어버리고요. intensifying,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렇죠. 요거에서 지금 연결이 되는 거겠죠. 세계를 휩쓸어버리고 그러한 힘들이 intensifying our separation from, 그렇죠. 우리의 분리를 강화시키는. intensify, 강화시키고 뭐 어떤 정도를 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분리시키는 시대예요. 누구로부터? 스스로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배워야 돼요? How to speak. 어떻게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말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 새로운 방법.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speak and listen 여기에 주목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듣고 말하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할까요? How to re-perceive. perceive 하면 여러분 인식하다, 인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re가 있으니까 재인지하다. 그렇죠? 우리는 세계를 다시 인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신선한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뭐를 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를 넘어서 그렇죠? 뭐를 넘어서 이 뒤에 거를 수식하네요. inherit 하면 물려주고 상속하는 거니까 물려받은 그렇죠? 물려받은 역사적, 경제적 structure, 구조, 뭐의 구조? 경쟁과 분리의 구조. 이 분리는 so easily determine our relationship. 우리의 관계를 너무 쉽게 규정하는 분리와 경쟁이죠. 자, 이 말을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서로 간에 뭐 다 분리되고 잘 듣지 않고 그러한 시대에 서로 너무 쉽게 남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말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이때까지 보던 그런 세계 말고, 그렇죠? 이때까지 보던 세계를 넘어서 어떤 세계예요? 그렇죠? 어떤 세계인가 하면 경쟁과 분리의 구조의 세계예요. 이 경쟁과 분리가 뭐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관계를 너무 쉽게 규정해버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종치네요. 우리도 종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나오네요. True dialogue.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True dialogue. 진짜 대화는 more than mere exchange of ideas. 단순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듣고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 걸 배우라 했잖아요. 실제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이러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변화의 과정이에요. 뭐에 기초한 신뢰에 기초하고 서로 간의 mutual, 상호 간의 이런 말이잖아요. 상호 간의 존경에 기초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in which 프로세스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선행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에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는가 하면 아까 나왔죠? trust와 respect. 그렇죠? trust와 respect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이름으로써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서로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진짜 대화, 진정한 대화를 해라. 뭐를 갖고? 신뢰와 respect, 존경을 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문장, 금방 했던 이 문장, 이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주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죠.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답 나왔네요, 여러분. 그럼 답 몇 번? 그렇죠. 변화의 신대의 진짜 대화의 중요성.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조심하세요.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봄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으니까 진짜 꽃은 피지 않은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주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들 한번 가슴 깊이 한번 다시 듣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